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원 여러분,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6.25 전쟁, 저는 어릴 때 끝난 줄 알았는데 제가 한평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 이 6.25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것을 시진핑의 망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삼 6.25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진핑이 발언한 10월 25일은 중국 중공군입니다. 중공군이 어른 압록강을 건널 때가 10월 19일 70년 전, 그리고 25일 5일이 첫 우리 국군과 교전한 것이 10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왜 시진핑이 이렇게 도발을 하느냐 하는 것은 중국 언론과 중국 인민들을 부추겨 가지고 중국의 인민들의 애국심, 중국 민족주의를 가지고 지금 코너에 몰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을 헤쳐나가면서 권좌를 유지하려는 아주 음흉한 술책의 일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진핑은 첫째, 이 6.25 전쟁이 소위 말해서 내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949년에 이 김일성이가 모스크바와 북경을 여러 번 방문하면서 스탈린과 모택동에게 군사원조를 해주시오. 49년 6월에 미군 철수를 했으니까 이제는 미군 없는 대한민국은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고, 스탈린이 미군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을 받고 군사원조를 해 주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6.25 남침 때 소련군 탱크가 242대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내전입니까? 소련은 무기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모택동이가 10월 달에 대만으로 장개석 군대를 몰아내서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럴 때 최전선에서 활약했던 것이 만주 지방에 있었던 우리 조선인들, 조선의용대의 정예병사였던 겁니다. 그 병력을 3만에서 5만에 대한 그 병력 모두를 김일성이한테 준 것입니다. 바로 이 부대가, 방호산 육사단을 비롯해서 이 부대가 28일 29일 의정부 서울에 들어오는 최정예 부대였던 것은 조선의용군이었지 원래 북한에 있었던 군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6.25 전쟁은 처음부터 북한에 의한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 삼각 동맹에 의한 철저한 공산주의의 남침이었다는 사실이고, 이것은 내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것은 공산당식 정예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의 침략을 무찔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엔군이, 미군과 유엔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폭격을 한 적도 없고 압록강 두만강을 미군 유엔군 국군이 건너간 적도 없습니다. 중공군은 전혀 선전포고 없이 기습, 그것도 무려 25만 명이 10월 25일 날 70년 전에 바로 김학원 쪽으로 와서 국군 육사단을 포위하고 우리 유엔군을 완전히 괴멸시키려는 이례전소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이 바로 일사후퇴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진핑은 셋째로 성전이다, 중공군이 이겼다, 승전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전사에 의하면 중공군이 참전한 병력이 25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사상자가 3분의 1 이상이 부상을 당했던 것이고, 왜 이 중공군이 그렇게 고전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모택동 군대 중공군은 공군이 거의 유엔군에 비해서 매우 전력이 약했기 때문에 제공권과 제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서 250만의 대병이 왔어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거의
군대가 괴멸 직전에 안 되겠다고 했는데 스탈린이 1953년 3월 달에 죽는 바람에 휴전협정을 서둘러 가지고 그해 53년 7월에 휴전협정을 한 것은 북계군과 중공군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살려달라 하면서 했던 것이 바로 휴전협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는 유엔군 없이도 끝까지 북진해서 자유통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은 소련이 제3차 세계대전을 저 독일, 폴란드, 유럽을 침공하는 3차 대전에 대한 겁을 먹고 여기에서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결국은 휴전협정을 여기서 마무리 지었던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바로 70년 전 중국 공산당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통일이 방해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8월 15일 날 일본에 대해서 사죄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25 때마다 중국 공산당에게 사죄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까? 특히 문재인 정부 지난번에 보도를 보니까 서해안 지구에서 중국 불법 어선들이 마구제비 고기를 싹쓸이 해갔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공자학원은 어떻습니까? 캐나다, 미국, 스웨덴, 유럽에서 공자학원을 퇴출한다고 그럽니다.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양성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학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돈을 받고 나가지고 침묵하면서 그 공산당 이 첩자들을 그대로 이 대한민국에 그대로 풀어먹여서 이 서울 시민의 대한민국 길거리가 중국 공산당의 간첩으로 인해서 우글우글 하는데 언론은 2014년 이후 대한민국 언론은 중국 공산당의 이 스파이들 한 사람도 지적하는 기사가 없습니다. 북중원은 또 어떻습니까? 3년 동안에 5년 동안에 중국 북한 스파이들 한 사람도 잡아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의 앞마당이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방장관은 이번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하지 않고 코드 플러스 원 플러스에서 한국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일본 근처에서 14만 명의 한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가지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 공산당과의 군사 분쟁 시에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고 주한미군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그것은 한국이 알아서 살아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한국에 있는 많은 해외 투자가들의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경제가 대단히 어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70년대 필리핀에서 미 공군, 미 해군이 여러분 클라크 공군기지, 큐빅 미 해군기지에서 미 해군 공군이 빠져나가면서 필리핀의 경제가 완전히 곤두박질 친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70년의 자유민주 체제의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이 위대한 번영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번영은 바로 미군이 주둔했던 바로 그 바탕에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독일, 한국이 이 경제적인 기적은 바로 미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내년에 6월 달에 전투부대가 철수하게 되면은 이 미군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면은 우리의 불안은 가중될 것이고 이 중국 공산당의 손아귀에 있는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국민들을 속일지 안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무슨 집권한 과정에서 약점이 있는지 북한의 공산당, 중국 공산당의 앞제비 노릇하면서 정치, 경제, 안보, 교육 완전히 말아먹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 여름에 태풍에서 태양광이 완전히 환경을 파괴하고 아작이 났는데 신문에 보도 한 번 없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세계에서 살았던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단계 공산화로서 제가 2년 전부터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은 공산화 된다고 누누이 외쳤지만 제가 예측하는 속도보다도 훨씬 빨리 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수많은 입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모두가 대한민국을 억제이고 자유민주 체제를 망치는 그러한 악법들이 국회의원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들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위중한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종북자익 용공 공산주의 세력을 색출할 수 있는 국민연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시민연대를 통해서 공산주의자들 소위 좌익 종북 세력들을 색출하는 연대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21세기의 공산주의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미 대선에서도 바이든의 아들이 중국 공산당과의 이 결탁관계가 지금 드러나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바이든뿐만이 아니라 오바마, 클린턴도 힐러리도 깜방에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중국 공산당이 10년 동안 투자한 후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40명이 넘는 정치가들이 공산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또 사법부 언론인계 대기업 총수들 대학 교수들 노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중국 공산당과 결탁하고 연루되지 된 인물이 없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자학원은 23개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제일 많은 공자학원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중국 공산당의 앞마당이 놀이터가 되었다는 그 슬픔인데도 토요일 일요일 보면은 텔레비를 보면은 거기에는 복문가왕이 1등이 누구냐 2등이 누구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거기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슬픈 현상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국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제적인 연대 자유민주 진영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암세포처럼 펼쳐진 중국 공산당을 무찌르기 위해서 자유진영의 연대,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을 한반도에서 색출할 운동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이 대한민국은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반공 정서를 펼쳐야 됩니다. 이것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두 대통령의 반공 정신을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불구죽죽하면서 공산화 일보 직전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이야말로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의 위대한 반공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나라를 구출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